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31번 지문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literature, 문학이란 뜻이죠. 원래 문헌이란 뜻도 있어요. 둘 다 기억은 해둬야 됩니다. 문학은 도움이 될 수 있어. in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문학은 영문학이겠죠. 언어학습이니까 언어학습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blank it foster. foster는 촉진하다, 길러주답니다. 독자들에게 그것이 길러주는 이것 때문에, 촉진시켜주는 이것 때문에 둘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문장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문학, 책을 읽는 독자 일단 먼저 머릿속에 잡아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읽는데 꼭 언어 학습, 언어를 배우는 걸 하기 위해서 문학을 읽느냐? 도움이 되긴 되지만 꼭 그 말을 하려고 이거를 문제를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독자와 문학의 다른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 나옵니다. 핵심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그 자료, 교수 자료라죠. 이 자료는 머스트는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점을 맞춰야 된다.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야. on이 전치사고 간접 의문문 나오죠. How a language operates both as a rule-based system and as a socio-semantic system. how절이 간접 의문문 좀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how는 의문부사죠. 언어가 작동하는 방법이죠. 뭐로서? 규칙에 기반을 둔 체계로서. 언어는 규칙이 있어요. 언어적 구조가 규칙 있죠. 규칙에 기반을 둔 체계로서 작동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의미론적인 체계로서 작동하는 방법. 사회 의미론적이란 말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석만 하면 됩니다. 이걸 지금 이해하려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언어가 규칙에 기반을 둔 체계로서, 그리고 사회 의미론적 체계로서 작동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야. 핵심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자료든 그렇겠죠. 그래야지 언어 학습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언어에 대한 어떤 실력이 늘어갈 거 아니에요. Very often, 매우 자주입니다. The process of learning, 그 학습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essentially 분석적이죠.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뭐 문법을 가르칠 때 분석하듯이. 그 다음 peaceful, 분석적이니까 당연히 조각조각 나누어지니까 단편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at the level of personality, 개인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피상적이다. 이게 뭔가 확실하게 딱 와닿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누고 분석적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통찰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피상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이 부분이 바로 빈칸을 맞출 수 있는 열쇠가 되는 힌트를 주는 부분이에요. engage with는 뭐뭐에 몰입하답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 정확하게. imaginatively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몰입하는 거야. 문학에 몰입하는 거지.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학에 몰입한다라는 말은 위에 나왔던 규칙에 기반을 둔 체계와 같은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문학에 몰입하는 거. 이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shift,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무엇을 전환하느냐? 그들의 어떤 관심, 주의의 초점을 전환시키는 거야. beyond, 넘어가는 거죠. The more mechanical aspects of the foreign language system. 외국어 체계의 더 기계적인 측면은 뭐 규칙에 기반을 둔 측면 이런 거겠죠. 구조적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어 체계의 더 기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어떤 초점을 전환시키도록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독자는 그 문학에 몰입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일단 첫 번째 힌트 나왔어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When a novel, 하나의 소설, plays, 희곡이죠. 희곡. 그 다음에 short story입니다. 단편 소설이죠. 소설이나 희극이나 the
희극이 아니고 희곡. 말이 헷갈립니다. 희곡. 그 다음에 short story는 단편 소설이죠. 이런 것이 탐구되어진다는 거예요. 탐구되어질 때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 동안 탐구되어진다. 탐구되어진다는 말은 학습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탐독하는 거지. 탐구되어질 때 그 결과는 대절이라는 겁니다. 독자가 begins to inhabit the text. 원래 inhabit가 타동사로서 어디에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텍스트에 거주한다는 말은 조금 어역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간다. 거기에 몰입한다. 이걸 좀 세련된 표현으로 고급스레 어떻게 깃들어 있다. 그 텍스트에 깃들어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어쨌든 그게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독자는.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결과는. 탐독하면. 재밌으면 그러잖아. 빨리 들어가잖아. 그죠? 그 독자는 is drawn into the book. 책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 끌려 들어간다는 건 책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광펜 칠했는 부분이 의미가 나란히 갈 수 있죠. 같은 뉘앙스로서. 그 다음 핀포인트는 정확히 집어낸답니다. 핀포인트. 근데 동명사주어예요. 그리고 목적절이 나오죠. 핀포인트 타동사기 때문에 what individual words and the phrases입니다. 개별적인 단어들이라든가 그런 어구들, 표현들이 있죠. 표현들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 이거는 이 뜻이다, 이건 이 뜻이다. 이렇게 집어내는 것은 덜 중요하게 된다. 뭐보다도 그 이야기, 위에 말했던 소설이나 희곡이나 단편 소설의 그 이야기의 전개를 추구해 나가다가 탐독해 나가는 것보다도 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는 비글 투부정사, 열렬히 뭐하고 싶어한다. 간절히 뭐하고 싶어한다. find out, 알아내라니까. 독자는 간절히 알아내고 싶어해. What happens as events unfolded? 그 스토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unfold, 전개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간절히 알아내고 싶어한다고. 흥미진진하게 계속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he or she feels alone. 그 독자는 특정한 그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특정한 등장인물들에게 친밀감을 느껴.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지. 그러면서 공유를 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도 나의 감정적 반응처럼 공유를 한다고. 이게 몰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언어는 투명해진다. 여기서 언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학을 읽는데 뭐 영어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걸 우리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그 문학의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언어는 투명해지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The fiction, 소설은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독자 전체의 한 사람, 독자를 완전히 그 소설의 자신의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런 내용이 돼. 그렇다면 결국 이 지문은 언어학습 과정은 분석적이고 단편적이고 독자한테 피상적인 경우가 많지. 그렇지만 문학은 독자가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등장인물과 감정도 공유하고 뭔가 친밀감도 느끼면서 몰입하면서 그 스토리 속에 있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도록 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외국의 어떤 체계적 기계적 측면을 넘어가는 거죠. 독자 관심 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을 그 문학 자체에다가 몰입하고 집중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글이거든. 그러면 보기에 보면 1번에 언어적 통찰력 뭐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은 빈칸하고 연관성이 있겠지만 이 글의 주제와 요지와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예술적 상상 이건 아니죠. 완전히 이거는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 답지야. 3번은 literary sensibility 문학적 아마 3번을 오답으로 정말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오답. 문학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문학 속에 독자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몰입한다는 이야기가 포인트인데 문학적 감수성이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해 내용이. 그리고 alternative perspective 대안적 관점 이것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죠. 다음 5번에 personal involvement 개인적인 독자 개인적인 그 문학에 대한 몰입이죠. 그 사람이 읽는 문학 소설이든 뭐 희곡이든 단편 소설이든 간에 그죠? 거기에 대한 몰입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지문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학생들이 현장에서 풀 때는 상당히 난감했을 거라고.
빈칸 문제 31번 첫 번째 지문치고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문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출제를 잘한 것 같다. 이런 수준의 지문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고력이 기르고 도대체 글 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1번 지문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래간만에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은 올해 수능 32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위에 단어를 미리 한번 적어놨는데 뭐뭐에 굴복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나오죠. succumbing to, succumb to, B는 발음하지 않죠. 그 다음에 surrender to, yield to,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래서 뭐뭐에 굴복하다라는 표현 꼭 암기하세요. 세 개 다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항상 내가 독해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문장 또는 두 번째 문장까지 필자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사고력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education, 교육은 at its best, 교육의 최상의 상태에서 최고의 수준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more than, 뭐 이상이죠. just knowledge, 단순히 지식 이상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지식보다도 그 이상을 가르치는 거다. 교육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인간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it은 교육이죠. 가르친다. critical thinking입니다. 비판적인이죠.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친다. 왜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치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ability는 capacity도 능력이고 ability도 능력입니다. 뒤에 to 부정사가 수반돼요. 멈추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pressure, 압박에 굴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바로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를 행동을 옮길 때 멈춰서 좀 더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단순하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압력에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this입니다. 이것은, 앞에 연결되죠. 이것은 not thought control, 사고 통제가 아니라는 거야. 사고를 통제하는 건 아니야. 그것은 뭐냐? The very reverse란 말이야. 바로 정반대다 하면서 형광펜 딱 표시해놨죠. mental liberation이에요. liberation, 해방이죠. 정신적 해방이다. 아주 긍정적 뉘앙스입니다. 정신적 해방이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해방을 못 한다는 거지.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자, even the most advanced intellectual입니다. 심지어 가장 advanced intellectual은 적어놨죠.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 진보된 지식인들이니까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조차도 will be imperfect, 불완전할 거다. at this skill, 이 기술에서. 그럼 이 기술은 뭐냐? 비판적 사고를 하는 기술이죠. 이것도 심지어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사람들조차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뒤집죠. 벗이 나올 때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거지. 심지어 그것에 이때 있은 비판적 사고하는 기술이에요. 그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조차도, 불완전하게 소유만 해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긍정적 말이 들어온 거죠. Of being stimulus driven, constantly reacting to the immediate environment, the brightest colors and the loudest sounds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티뮬러스는 자극이죠. 드리버는 드라이버는 막 몰고 가는 거야. 자극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에 대한 이것이답니다. 그럼 자극에 대해서 이끌려 가는 건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빈칸은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긍정적인 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자극에 의해서 이끌려난 이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뭐냐?
immediate environment, 인접한 환경, 가장 밝은 색깔들, 가장 시끄러운 소리들,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면서 자극에 이끌려가는 것에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정답을 찾고 싶으면 보기를 내려가서 긍정 부정으로 일단은 보기를 걸러주길 바래요. 자, 1번 intensify people's danger, 사람들의 위험을 강화시킨다. 부정적이죠? 일단 답이 아니죠.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해를 증진시킨다. 뭔가 좀 긍정적인 냄새가 나니까 일단 물음표. free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켜주죠. 부담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준다. 긍정적. 그 다음에 allow u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발음이 안 돼. inevitability죠. 왜 혀가 꼬이지? inevitability 해가지고 불가피함.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어쩔 수 없다는 거지. inevitability.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불가피함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결국 그 불가피함에 굴복한다는 건데 부정적이죠. 맞죠? 이런 단어도 내가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이게 발음을 안 해보면 혀가 갑자기 꼬입니다. 이 발음 잘 안 돼요. inevitability. 이제 좀 부드럽네. 그죠? 자, require 다음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require는 필요라도 요구하다인데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도록, 경험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중립적. 그럼 일단은 긍정적인 뉘앙스는 2번, 3번, 5번으로 좀 폭을 넓혀봅시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3번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위로. 자, 그 다음에 being driven by heuristic responses 다음에 콤마 나오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being pp라는 주어는 주어인데 수동형 동명사죠. 동명사인데 수동 형태입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living이 또 동명사인데 이 콤마는 동격을 의미합니다. 그 여러분 입장에서 heuristic responses를 굳이 몰라도 뒤에 동격 설명해주는 내용만 파악하면 해석이 감이 오는 거예요. 일단 전체에서 가면 heuristic responses, 휴리스틱 반응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능과 감정에 의해서 항상 살아가는 거. 항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매우 쉽지.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기가 살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본능적으로 따라가면 되잖아.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면 되는 거고 웃고 싶으면 웃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좋으냐 이거지. 그러면서 땡땡이 나오세요. 생각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 특히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 지식적 경험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경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은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정에 의해서 그냥 산다는 거는 굳이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정반대로 뭔가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미래를 좀 내다보고 사는 삶을 살려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에 빈칸에서는 자극에 이끌린다.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 감정적 자극, 본능적 자극 이런 거에서 이끌리는 걸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비판적 사고를 교육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밑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은 3번이죠.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난다. 그죠? 경험을 해라.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건 5번은 완전히 답이 아닌 것 같고, 3번이 가장 가능한 답인 것 같습니다. 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그러나, 감정들은 또한 지치게 하죠.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막 살면 그 감정도 지쳐. 왜냐하면, 우울한 감정을 계속 느끼면 사람이 파멸적이 되는 거예요. 조울증이나 무슨 병이 많이 오겠죠. 또 너무 기분이 들떠있어도 웃기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short-term reactions, 단기적인 반응들은 그 순간순간 짧게 반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이라든가 생존에 가장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만족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고3만 끝났지만 그러면 그 기말고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점점 다가오면
근데 그게 공부하는 게 싫다고 해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고 그냥 떠들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면은 그때는 좋지. 기분이. 근데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엄청난 부정적 결과, 시험 결과에 대해서 그런 걸 여러분들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에도 해롭고 또 자기가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또 대학을 가는데도 해롭지. 그런 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just as 꼭 뭐뭐처럼인데 we reach for burgers. 햄버거 나오네, 그죠? 버거. 구체적인 예시인 것 같아. For the sake of 외우세요. 뭐뭐를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뭐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하고 식탁을 저녁을 잘 먹게 해서 점심을 잘 먹게 해서 오늘 아침을 잘 먹게 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런 걸 다 실어가지고 편리함을 위해서 버거에 손 하나 딱 뻗는 거예요. 그럼 하나 먹으면 되죠, 그냥. 바로 포장지 벗기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를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그 arterial 동맥의 지방, 동맥 지방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기름도 있고 안 좋은 성분도 재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관해서 우리가 늘 의존하는 거야.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것은 결국 우리한테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단 말이죠. 이 말이 아까 위에 나왔던 뭐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롭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같은 말이죠, 이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조금 전에 보기 봤던 free a person from the burden을 집어넣어 보면 자, 다시 집어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심지어 비판적 사고의 기술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자극에 이끌리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뭐 인접한 환경에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 가장 밝은 색깔이나 가장 시끄러운 소리들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응을 하면서 자극에 이끌리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니까 좀 더 내가 심적으로 편안해지고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지문의 글이에요. 쉬운 글은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글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풀이에 있는 방법대로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 읽고 빈칸을 맞춰도 되고 그런데 단순하게 뭐 이걸 가지고 한 방에 딱 스킬로 소진다?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귀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나도 수십 년 경험이 있지만은 논리가 있고 그 논리의 속도가 빠른 거고 판단력이 빠른 거지. 한 방에 탁 보고 탁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귀신 아니면. 사기지. 알겠습니까? 그런 강의에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항상 노력하고 그 단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속도가 좀 더 빠르냐, 좀 덜 빠르냐지. 노력하지 않는 독해의 비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올해 수능 33번 빈칸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독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첫 번째 줄에 문법적인 걸 먼저 설명해드리면 두 번째 줄이네요. where이란 관계 부사가 보이는데 첫째 줄 맨 끝에 콤마 있죠. 선행사가 the attention economy입니다. 관심 경제라고 해석하면 돼요. 관심 경제. 그리고 where이 나오고 뒤에 문장이 나오죠. 이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이형식 문장 구조고. 그리고 where를 두 단어로 쓰면 in which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 and를 풀었으면 and there로 바꿔서도 돼요. there는 앞에 있는 관심 경제를 가리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또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죠. 이 thouse는 두 번째 줄에 나왔던 businesses, 사업들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 역할을 하죠. 이런 thouse도 중요한 문법이죠. 내신이나 수능 문법에서 출제될 수가 있고요. where도 역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핵심 키워드는 관심, 주의라는 핵심 키워드를 갖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famously가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유명하게 또는
구어체 영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또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좀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첫 줄에 보면 우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이어러 또는 에러인데 에퍽이라는 단어가 되죠.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어떤 시대냐? 관심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관심 경제. 사람들 개개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물건이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관심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관심 경제가 바로 where입니다. 그 관심 경제 안에서는 the largest, 가장 크고 most profitable businesses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비즈니스 사업들은 my attention이죠.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관심. 여기서 나라는 건 모든 사람의 나를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advertising industry입니다. 광고 산업이에요. 광고 산업은 literally, 말 그대로 be dedicated to 할 때 이래 to는 조심하세요.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명사와요. 그리고 capturing이라는 단어하고 밑에 selling이 병렬로서 동명사 병렬입니다. be dedicated to는 뭐뭐에 전념하다죠. 그래서 광고 산업은 말 그대로 capture는 포착하다죠. The conscious hours of my life니까 나의 삶의 의식적인 시간들을 포착한다. 여기서 나의 삶의 의식적 시간이란 것은 앞에 문장 내용을 봤을 때 관심입니다. 관심. 그죠? 이걸 포착해서 selling them to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에게 그 나의 삶의 의식적인 시간들을 파는데 전념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어를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서 무료로 올려줍니다. 근데 지금은 구독자가 한 1,400명 후반대죠. 곧 1,500명 되지 싶은데 만약에 내가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나의 영어를 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 영어를 볼 때 그런 분들 휴대폰에는 영어에 대한 내용들이 뭐 단어부터 문법, 독해, 회화까지 막 뜰 겁니다. 알고리즘에 그걸 계속 띄워주니까. 그러면 구독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은 또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영어 강의를 듣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그 광고도 보고 영어 강의도 듣죠. 그러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광고에 나오는 물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맞아떨어지면 또 물건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구독자에 대한 그 어떤 그 구독자들이 많음으로 해서 그 구독자에 대한 어떤 돈도 주죠.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돈은 광고회사에서, 유튜브에서 광고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는 식으로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영어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알고리즘은 그걸 캐치해서 광고회사와 유튜브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지문을 볼 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번째 문장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부터 봅니다. It might seem magical이죠. magical은 마법적이네, 마법적인. 마법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으면 가주어죠. 대절이 진주어인데, 자, so many exciting and useful software systems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흥미로운, 유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are available to use for free입니다. 무료로 사용하기에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진짜 마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요. 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들 일이 없잖아요. 무료로 모든 어떤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it is now conventional wisdom, 대절입니다. 가조 진조인데, 자, conventional wisdom은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거죠. 자, 대절에 보면 if절이 나오죠. 만약 여러분이 알 수 없다면이지. Who is paying for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free입니다. 무료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빈칸이라는 것은 일반적 통념이라는 거죠.
그 무료인 것처럼 보이는 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는 거는 광고 회사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버 같으면 유튜브 회사에 돈을 지불하겠죠. 그러면서 내 광고 좀 띄워주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고객들 무료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물건도 사는 경우도 있고 그 회사에 대해 어떤 수익을 창출시키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이 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Our creative engagement with other people입니다. 우리의 창의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창의적인 관계는 mediate는 중재하다도 있고 영향을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영향을 주다라는 뜻으로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is mediated by AI-based recommendation systems죠.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AI가 띄워주는 대로 우리는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AI 기반의 시스템이 뭐냐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are designed to trap이에요. be designed to 부정사는 동사로 고안되어져 있다, 설계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trap은 가두다니까. 우리의 관심을 through the process that Nick Siebel calls captology.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닉 시벌이 캡탈러지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가두도록 고안되어 있어. 그래서 keeping 분사입니다. keep 목적 ing 표현인데 우리가 attending to work죠. 이때 work는 그 제품이에요. 제품. 그래서 attend to는 뭐뭐에 관심을 계속 가지다거든. 우리로 하여금 그 제품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품이냐? sold by one company rather than another죠. 다른 회사가 아니라 한 회사, 그 알고리즘에 뜨는 회사, 알고리즘에 띄워주는 그 회사에서 팔리는 그런 제품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replace with A를 B로 대신하다잖아. The freedom of personal exploration이잖아. 개인적인 탐색의 자유를 알고리즘에서 생성되는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 또는 심지어 알고리즘에서 생성되는 예술로 대체를 하면서 다른 거 안 보여주고 알고리즘이 계속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 섹터만 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딱 가두도록 고안되어져 있는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창의적인 관계는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다.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봄으로 인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 주는 그런 추천 영상들을 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구조상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all of your attention has already been spent가 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관심은 이미 다 써버렸다? 이미 다 소비되었다? 지금 이런 말 아니잖아. 그죠? 틀렸죠? 틀린 걸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답이잖아. 그 다음에 2번에 the real product being sold is you입니다. being sold 분사를 맞는데 수동형이잖아. 팔리고 있는 진짜 제품은 여러분이다. 이때 you는 your attention을 가리킵니다. your attention. 인신매매도 아니고 여러분이 팔리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팔리고 있는 진짜 제품은 여러분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에 맞는 섹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니까 회사 입장에 수익이 창출되는 거고 물건 만드는 회사에서도 수익 창출되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다. 그래서 관심 경제란 말인 거예요. 2번이 정답이죠. 3번에 your privacy가 틀렸죠. 여기서는. privacy 왜 나옵니까? 여러분의 사생활. is being violated. 사생활이 침해된다. 지금 이 관점이 아니죠. 내용 자체가. 4번에 the public. 대중들이 may be sponsor. 미안합니다. sponsor는 스폰서 아닙니까? sponsor. 후원하다거든. 대중들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5번에 you owe the benefits to your friend AI인데 OA to는 A는 B의 덕분이다, 덕택이다라는 표현이죠. 뭐 여러분이 받는 이익이 뭐 AI 덕택이라고요. 그런 관점이 아니죠 지금 이게. 그죠? 여러분이 you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간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경제가
하나 둘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제 기반이 일어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 나름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경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하나의 상품화되고 AI 기반 시스템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3번 지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올해 수능 34번 마지막 빈칸 문제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의 첫 줄에 빈칸이 있죠. 이것은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보통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을 줄 때는 보통 빈칸 문제 난이도가 쉬워요. 왜냐하면 밑에 부분을 해석을 전체를 종합해서 역추를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근거를 많이 줍니다. 중간중간이. 지금 여기 형광펜을 내가 칠해놨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빈칸하고 딱 연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prevent people from playing이라는 표현 때문에 위에 수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주어 다음에 prevent 목적어 from ing라는 표현이 있죠.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저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prevent는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가 stop이나 keep이나 hinder, prohibit, inhibit, bar, ban, discourage, disabl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centralized formal rules can blank가 되어 있습니다. centralize가 중앙 집권화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끝에 D가 붙어서 중앙 집권화된이고 formal은 공식적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rules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 중앙 집권화되고 공식적인 규칙은 빈칸을 할 수 있답니다. 중앙 집권화되고 공식적인 규칙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 규칙입니다. 이거는 빈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규칙이란 말이 독해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The rules of baseball, 야구의 규칙은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시를 여러 개를 종합하면 빈칸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지, regulate 단어 외우세요. 규제하지 않는다. The behavior of the players, 그 야구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하느냐? 데이죠. 그 야구의 규칙들은 데이도 규칙을 가르치죠. determine,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규제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constitute, 이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외워둬야 돼요. 구성하다인데 playing the game, 야구라는 그 게임을 하는 것을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야구에도 선수들의 각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rules, 규칙들은 계속 규칙이 나오죠. prevent people from playing baseball, 사람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죠. 위에서 지금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다나 야구를 하는 것을 못하게 않는다나 똑같은 말이죠. 계속 재진술이에요. 규칙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낸다, 결정한다. The very는 바로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 The very 명사. 바로 그 관행을 만들어낸다.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allow 목적은 to 부정사죠. 물론 permit도 가능해요. 사람들이 야구를 하도록 하는 바로 그 관행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 말은 위에 셋째 줄에 그 야구라는 게임을 하도록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한다. 똑같은 말이죠. 계속 재진술이에요.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다, 하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지문에. 스코어 오브 뮤직, 두 번째 예시죠. 음악의 스코어는 악보입니다. 악보. 악보는 impose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부과하다는데 규칙을 부과합니다죠.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뭐냐? 이때 그것은 음악의 악보죠. 음악의 악보는 또한 만들어내잖아. 행동의 패턴이죠.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예요.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악의 악보가.
다음에 법률적 규칙 있죠. 합법적 규칙, 법률적 규칙이죠.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고 enable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기업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률적 규칙. 그 다음에 또 대절이 지금 병렬 패턴으로 4개 나옵니다. enable the use of wills and trust입니다. 단어 외우세요. wills는 유언장, trust는 신탁금이다. 그냥 외우세요. 이 단어 모른다고 문제 못 푸는 거 아니니까. 유언장이나 신탁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률적 규칙. 그 다음에 negotiable instrument도 경제 쓰는 용어인데 그냥 외워둡니다. 양도성 정권, 유통정권에 납니다. 이것을 만드는 법률적 규칙. 그리고 계약의 관행을 확립시키는, 이스태블리시 확립하는 법률적 규칙.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법률적 규칙이 주어고 메이커가 동사죠. 주어 동사 그리 멀죠? 모두가 뭘 관행을 만들어. 어떤 관행이냐?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관행을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we have legal rules. 우리는 법률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런데 establish 다음에 rules가 다시 관계대명사 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ndividuals가 주어고 play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앞에 rules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 해석하면 서체지 때문에 판사들, 신탁 관리자들, 동업자들, guardians 후견인과 같은 법률적 합법적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하는 역할을 확립하는 법률적 규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답니다. 됐죠? true는 물론 그렇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고 뭐 true를 건너뛰어도 상관없고요. The legal rules, 법률적 규칙인데 대시 또 주격관계대명사죠. 이러한 역할들을 확립하는 법률적 규칙은 constraint 단어 외우세요. 제한하다면 제한하다. 그 이러한 규칙들을 차지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자기 맘대로 막 지 맘대로 법을 악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차지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률적 규칙인 거죠. 그러나 규칙들은 또한 만들어낸다. rules themselves. 이때 themselves는 규칙을 가리키는 주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으로서 규칙들은 그 규칙들 그 자체가 역할을 만든다는 거죠. 역할을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 without them이죠. 규칙들이 없이는 개인은 그 역할을 차지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텐데요. 이런 뜻으로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원래 수능은 29번 어법 문제도 밑줄 1번이 가정법 과거를 조건절을 묻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without은 밑에 적어놨지만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가 생략되면 it were이 바뀝니다. 위치가 were it not for, but for. 뒤에 명사, 대명사 나오는데 뭐뭇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would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이 주절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가정법 과거구나. 그래서 규칙들이 없으면 개인은 역할을 차지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과 법규는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만들어내어서 개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답을 맞춰보러 갈까요? 첫 줄에서 중앙 집권화된 공식적인 규칙은 빈칸을 주다 그랬거든.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1번부터 categorize는 분류하답니다. One's patterns of conduct in legal and productive ways입니다.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행동의 패턴들을 분류한다.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두 번째, 리더 목적어 투부정사죠.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과 관행들을 재평가하도록 이끌어간다? 아니죠. 세 번째, 인커리지는 장려하다, 권장하다인데 새로운 사고방식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 아니죠. 네 번째, 강화하다, reinforce. 합법적, 법률적인 또는 확립된 맥락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강화한다? 아니죠. 정말 보기를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비슷비슷하도록. 5번에는 역할과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역할과 관행을 확립하면 무엇이 규칙이 확립함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다. 누가? 개인들이. 아시겠습니까? 개인들이 그 규칙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역할과 관행을 확립해 줌으로써 생산적 활동을 촉진한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33번보다는 34번이 훨씬 더 좋은 지문이다. 3점짜리라도 굉장히 스탠다드형으로 빈칸을 내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이 정도 같으면 수능 빈칸 문제 한번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빈칸 문제를 공부를 해서 좀 정확한 해석 능력과 사고력을 좀 발달시켜서 향상시켜가지고 빈칸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복습하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일주일의 두 번째 날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